인류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어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요, 명확한 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지구라는 공간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계인이 아니고요, 외계 생명체라는 건 정말 존재할까요? 학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존재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 그리고 학문적 입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분들도 일단 당연히 드넓은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일까요?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보다 월등할까요? 아니면 초기 생명체의 모습일까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미스테리하기에 인류는 끊임없이 외계 생명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0년 9월과 10월, 인류는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어떻게 생겼지? 외계인인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가? 그게 또 어디 있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도 엄청 어려운 이름의 행성? 뭔가 KC 뭐뭐뭐 적혀있는 그런 행성들인가? 어차피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감 엄청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일요 미스테리 극장, 새로운 생명체의 흔적, 바로 금성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외계 생명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린 대부분 되게 먼 곳을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금성,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어릴 적 배웠던 그 행성의 이름, 그 순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던 띠였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요. 잘 생각해보면 금성은 지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태양계 두 번째 행성인 금성. 근데 여러분도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성의 크기는 지구와도 굉장히 유사한 크기로 육안으로도 당연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금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 자체를요, 지구의 악마 같은 사악한 쌍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행성 자체가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자면 금성 자체의 질량은 지구의 82%, 중력도 매우 비슷합니다. 91%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또한 지름 자체도요, 금성이 지구보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딱 600km 정도 조금만 더 작습니다. 자, 특이한 건 좀 지구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금성 자체는 자전주기라는 게 공전주기보다 깁니다. 말이 어렵죠? 지구도 돌면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전주기가 공전주기보다 긴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사는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금성에서의 하루는요, 1년보다 길다는 얘기입니다. 도는 게 그만큼 천천히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 방향 자체, 자전회전 방향도 지구와는 반대로 돌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측, 과학자의 추측으로는 다른 행성이랑 부딪히면서 반대로 도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예전에는요, 금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요, 야, 따뜻하겠다, 덥겠다, 당연하죠, 태양에 가까우니까. 그냥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960년대부터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부 그래픽입니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탐사선의 조사 결과로는요, 평균 온도가 457도에서 462도 사이, 그리고 대기압, 그 압력 자체가 지구의 90배입니다. 금성 표면은요, 아마 중금속조차도 다 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한 산성의 구름 때문에 절대로 이 지표면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구를 깊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뭐 해봤자 답이 없으니까. 돈만 들어가는 거고 가봤자 위험할 거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2020년 9월 14일입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팀이었는데요. 좀 흥미로운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실 원래 연구는요, 그냥 호기심 때문에 시작했어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단순하게 금성에서 나오고 있는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었다. 그냥 이게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화학물질이 뭐가 나오지?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았던 그 금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하와이에 있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을 썼고, 그 결과는요, 칠레에 있는 66대 거대 망원경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거대 망원경 알마 천문대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학자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96%의 이산화탄소의 대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 제로라고 알고 있던 이 금성의 표면에서요,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기에 인화수소, 영어로는 포스핀입니다. 포스핀이 발견됩니다. 포스핀이라고 얘기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인화수소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이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화수소는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약간 독성 가스입니다. 대부분 발생하는 데는요, 늪, 습 이런 데입니다. 늪 같은 데서 발견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내장에서도 나옵니다. 사체가 되어서 그게 분해가 될 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걸 인화수소, 말 그대로 포스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스핀이 있다라는 가정에서 이게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라고 되어 있지요. 일단 공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과 수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 이게 발견되는 장소는 목성, 토성 이런 데입니다. 목성, 토성이 뭐가 중요한데? 땅이 없습니다. 그냥 가스입니다. 가스 행성 같은 데서는 확인은 가능한데, 땅이 존재하는 행성에선 유일하게 갖고 있던 건 지구였습니다. 즉, 생명체가 없어질 때, 생명체가 분해되기 시작할 때 포스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땅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곳, 근데 그게 금성에서 확인된 겁니다. 금성도 땅이 있거든요. 땅이 있는데 어떻게 포스핀이 나왔지? 말이 안 되는데. 포스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해보고 싶었죠. 도대체 포스핀이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학자들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포스핀은 DNA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DNA의 뼈대 중 하나가 인산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인산염에서 수소가 붙으면 포스핀이고요. 그게 없으면 DNA입니다. 즉, 이 포스핀이 발견됐을 때 되게 특이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DNA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초기의 생명체, 그 안에서 나온 가스, 즉 이 안에서 확인이 될 수 있다, 금성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궁금합니다. 아니, 네 말대로면 아까 뭐 목성이랑 토성에도 나온다며, 이거 뭐 그냥 우연하게, 거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리고 뭔가 뭐 이산화탄소만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야? 네, 당연히 저도 궁금했습니다. 금성에서 그런다고 하니 말이죠. 근데 학자들은 역시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도 그 내용 결과에 너무 놀라서 과연 이게 생명체가 아닌
다른 데서 만들어진 원리처럼, 가스 행성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원리로 만들어질 수 있나까지 전부 조사를 하신 겁니다. 번개, 화산, 운석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계산해봤지만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양이 엄청나게 검출이 됐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금성 자체로 봤을 때 고위도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부터 중위도까지 아예 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양이라면 자연적으로 뭔가 어디선가 이상하게 번개, 화산, 운석 같은 걸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 정도 양이라면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지구와 동일하게 미생물이 합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자, 정말 이상한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2020년 9월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또 다른 연구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정확히 표현해드리면 아미노산 자체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글리신이라는 게 확인이 됐던 건데요.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야, 그게 뭔데? 라고도 궁금하실 수 있죠. 단백질입니다. 자, 금성 대기에서 단백질 성분의 기본적인 것까지 확인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근원과 결과가 같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근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성분이 나왔다. 그리고 결과, 죽고 나서 나오는 이나수소가 나왔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합쳐보면 혹시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건 금성에서 나온 되게 특이한 케이스의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학계도 놀래고 있고 네이처지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많은 학자분들 그리고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궁금한 것 바로 이거. 지금도 있을까? 지금도 금성에 그럼 생명체가 존재하나? 이런 의문이겠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그 가설에 대한 미스테리한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반은 지구, 반은 금성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30억 년 전에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의 모습 있지요. 그 원시 지구의 모습이 바로 금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야, 혹시 금성이 지금이랑은 다르게 과거에 있었을 때,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했고 그 생명체가 다 죽으면서, 그러면서 이나수소가 위로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이야기는 정말 맞는 얘기일까요? 실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당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유가 금성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즉 바다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탈주 온실 효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실 효과의 문제 때문에 뜨겁게 되다 보니까 다 증발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대로 토대로 하면 과거에 이미 생명체가 존재했고, 물론 사람들은 창의력을 더 보입니다. 금성 자체가 원래 초고대 문명이 아니었느냐. 금성 안에 원래부터 인류 같은 혹은 생명체들이 존재했다가 나중에 전부 멸망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까지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 즉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바로 우리 지구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태양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안쪽에 태양에 가까운 행성들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수성과 금성과 관련된 이야기지요. 과거에는요, 과학자들이 밝혀본 바에 따르면 수성과 금성, 지구는 서로 과거에 물질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성들이 돌고 있을 때 다른 소행성 같은 게 와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 파편들이 다른 쪽으로 날아가다 보면, 그래서 지구에도 금성 파편이나 아니면 수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금성에 있었던 무언가 초기 생명체, 굉장히 단조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했는데 그 파편이 깨지면서 지구로 날아와 그게 지구에 들어오면서 우연하게 생명체가 발현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금성 자체에서는 지금 인류, 지금의 생명체들처럼 진화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아니었는데 그게 지구로 날아오면서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 우리처럼 살아남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설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화성을 탐사한다. 현재도 큐리오시티라는 아예 있지요. 전부 화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달도 했고요. 그런 것처럼 원래 금성도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금성이 표면 온도 400도가 넘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도 없다 판단에 연구의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는 400도라서 어떤 생명체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생명체가 그 안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다시 하고 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금성 표면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의 가능성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다 사라졌다, 과거에 있던 게 지구로 날아왔다, 그리고 아직도 존재한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금성은 왜 생명체의 기반인 두 가지 물질을 갖고 있을까요? 금성은 정말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생명체가 지구로 아니면 날아온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금성에 존재할까요? 과학자들은 이 연구를 더 심화시켜 금성 탐사를 시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뒤에 있는 가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사실 되게 미스테리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말 자체가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라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외계인이라고 부르냐? 인이 아닐 수도 있다. 외계 생명체다. 그리고 뭐하러 굳이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냐? 아직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찾고 싶은 건 외계인이라는 그런 형태의 모습에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뭐냐면 박테리아 같은 거, 굉장히 조그마한 그런 생명체 같은 거, 그런 애들을 굉장히 발견하고 싶어 해요. 만약 그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출발했는지의 근원을 알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외계인 자체가 발견되는 건 정말 쇼킹한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하지 않죠. 인류의 기원이 뭐지? 이런 거. 어떻게 시작됐지?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진짜 이게 맞아? DNA? 그럼 정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지구라는 행성들이 여러 개가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면서 불타는 지구, 막 수증기가 올라와서 대기가 만들어지고 하늘을 가리고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행성이 식었고 그 비가 바다가 되어 그 바다가 존재하는 선에서 위에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닷속에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다가 나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걔네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먹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진화해서 우리의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무조건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어디서부터 왔지? 어디서부터 시작인 거지?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일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DNA든 이런 초기 생명체 같은 게 정말 지구에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들어져서 온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미스테리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뭐 좀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뭐 학자들도 견해가 다 다르니까 누가 무조건 맞다라는 건 아닐 텐데, 내용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인류가 뭐 얼마만큼 오고 얼마만큼 진화하고 얼마만큼 발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습을 봤을 때 모양이 엄청나게 바뀐다? 인간이 뭔가 엄청나게 변화했다, 바뀌었다? 지능이 옛날보다 월등히 올라갔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옛날에 과연 정말로 우리의 모든 조상이 물고기야? 뭐 바다 생명체에서? 그럼 우리는 정말 인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게 정말 근원이 같은 거야? 그럼 DNA가 왜 깨진 건데? 근데 그렇게 깨진 듯이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인화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그런 식이면 그쪽 내용대로 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설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든 게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되게 찾고 싶어 했던 건데, 지금까지는 외부를 많이 찾았어요. 바깥쪽을 많이 찾았다라는 건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드 엣지, 염록소죠. 그러니까 어느 행성, 너무 먼 행성인데 우리가 그거를 망원경으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네 이런 건 안 되고, 몰카니까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 정도의 능력도 없고요. 그냥 뭘 하고 있냐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그 광선, 뭐 빛이겠죠. 빛을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레드 엣지를 찾는 거예요. 이거 이 색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저기에 인류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가설을 깔았을 때 염록소, 이런 색깔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레드 엣지라는 걸 판단해서 만약 레드 엣지에 걸려드는 행성이 있으면, 아, 여기에는 염록소가 있구나. 염록소가 있다는 건 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식물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지. 물이 있고 대기가 있고 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러면 저기는 아마도 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거야. 뭐 이런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설들을 여러 가지를 깔아서 생명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뭔가 이 생각보다 가까운 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모른다고, 많이 발전했다고 믿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여기에 침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약을 먹으면 왜 이제 침이 마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몰랐고 그냥 부작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마른데요. 그래서 그게 뭐 해부학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수준 정도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뭐 얼마나 많은 교과서도 있는데, 해부학 교과서도 있고 그렇게 발전해왔지만 인간은 인간의 몸도 제대로 몰랐던 거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도 모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땅속도 몰라요. 뭐 우리가 멘틀을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요. 멘틀까지 파지도 못해요. 압력이 너무 세서. 멘틀? 뚫다가 보면 뭐 러시아에서 뚫은 게 뭐 10몇 킬로인가 제일 깊은 거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상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외핵넷? 그것도 나눠 놓은 것 뿐이죠. 그냥 뭐 지진파 쏴봤는데 P파, S파, L파를 쏴봐서 이런 물질들이 있을 거야 라고 유추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얘기하고 있는 뭐 심해도 당연한 거죠. 심해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찍는 게 있고, 뭐 어디 해구 들어갔다라는 기네스들은 존재하지만 들어간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안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구 밖도 뭐 당연히 모르죠. 아직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런 모든 이야기에 대해, 오늘도 이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류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한 그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에 대해 되게 부정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한낱 뭐 어떻게 보면 맨날 이제 댓글에 달리는 한낱 지구인의 인간의 머리로 여기에 나온 인화수소의 생성 방법,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인화수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근데 그게 우리가 모르는 패턴, 우리가 모르는 화학적 공식, 아니면 뭐 상황,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조건 외계 생명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그분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해봤을 때는 알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없고 되게 적은 내용이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낸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간 나올 거고요. 네.